그동안 많은 폭락 기사 또 영상이 있었어요. 2017년도부터 본격화됐고요. 18년, 19년, 20년 그리고 최근에도 엄청난 조회수를 찍고 있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폭락론이 나오고 실제로 폭락이 안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지구 종말론을 얘기한 다음에 종말이 안 와도 이거를 아무 반박도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랑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곧 몇 개월 후에 나올 폭락론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 놓으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상승을 한다 아니면 내려간다 폭락을 한다 만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을 이후로 폭락 주장은 계속해서 나왔고요.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폭락론은 계속 있었어요. 하우스푸어란 책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도 유명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수요가 있어서 영상과 책을 내주시고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고요. 제가 뭐 그분들보다 뭐 식견이 깊거나 아니면 뭐 그분들의 사적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폭락론이 나오는 타이밍이 뭐냐면 시세가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하거나 꺾이거나 정부에서 강한 규제가 나오거나 공급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데, 분명히 최근에도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발표 났잖아요. 46만 호 이런 거 발표 났으니까 이제 공급이 될 거라고 많이 얘기할 거고, 벌집 순환론이나 아니면 뭐 10년 주기설이나 기타 등등 많은 거, 인구 감소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 좀 이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죠? 뭐 정부가 공급을 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리고 벌집 순환론 때문에, 10년 주기설 때문에, 인구 감소론 때문에 뭐 벌써 5가지나 되는데 이렇게 찍다가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소가 하나예요. 수요 공급. 전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복잡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GTX가 들어올 건데 GTX의 효과가 얼마나 나고 시간을 얼마나 아껴주니까 기존에 3억이던 집이 산술 통계학적으로 4억 5천이 되는 게 맞다. 그것도 3년 이내에 4억 5천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다. 이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계속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집 있으시죠? 지금 텐트 치고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집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후손들도 집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도 가셔야 돼요. 그럼 집이 또 필요하겠죠. 신혼부부들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혼하시는 분들도 집 필요하잖아요. 집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전 이게 다거든요. 그분들이 맞다 제가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10여 년을 외치고 있는데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믿는 분들에 대해서도 뭐라 할 말 없습니다. 꼭 계속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 스타일을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 6월 달까지, 6월이 아니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 6월 1일 날 전에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인 매물도 있고요. 개인 매물도 있고요.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4월, 5월이 아니라 좀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음 달 한 1, 2, 3월 달부터 움직일 거고, 늦지막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3, 4월 달에 움직일 건데, 그때 분명히 이 마침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해당 지역에 공급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가 내년부터 물량이 줄어들지만,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은 분명히 약간 주춤하는 현상, 전세가도 약간 주춤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순간적으로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이밍에 분명히 폭락론이 나올 건데 여러분이 옛날처럼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는 거예요. 그게 폭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타이밍에 폭락론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때 집을 못 산 분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2018년도, 2019년도 초까지 그랬고 2019년도 중순까지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때 논리랑 지금 논리랑 똑같을 거예요.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들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때려잡는다. 정부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 논리 똑같아요. 이번에도 논리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와 지금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번에는 기대를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반박해봤자 뭐 여러분이 이미 거기에 홀려서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땐 짧으면 한두 달 이내, 길면 한 세네 달 이후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장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예전에 불과 1,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상을 찾아보세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영상을 안 찍었는지, 그러면 그때 왜 안 떨어졌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저도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2019년 12월 달에 찍은 영상을 다시 올렸어요. 왜 다시 올렸겠어요? 올려도 되니까. 저는 제가 2년 전, 3년 전, 1년 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다 칼럼으로 다시 올려드리고 저도 그대로 행동을 해요. 틀린 부분이 있었으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다르게 반응을 하고 다르게 알려드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은 폭락론을 믿는 건 좋다니까요. 뭐 제 알바가 아니에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논리를 펼쳐서 그때 틀렸는데 이번에도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또 믿어요. 왠지 아세요? 공부 안 하거든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이 망하는 걸 바라는 거니까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논리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먼저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인구 감소론, 그죠? 인구 감소론, 그럼 세금 중과, 뭐 그리고 뭐 공급 정책 되게 많잖아요. 벌집 순환론, 10년 주기설 많잖아요. 많잖아요. 알겠다니까요. 근데 다른 얘기 제발 잡스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거 왜 안 맞아 떨어졌나부터 설명하세요. 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계속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상 지금 앞으로 다가올 폭락에 대한 주장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제 관심사가 아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려다가 흔들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나올까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최근 상담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1, 2년 전에 이제 시장이 꺾였다. 꼭지다. 꼭지란 단어에 여기 노이로제 걸려 있잖아요. 꼭지란 얘기를 듣고 내 집 마련을 멍설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때 저랑 상담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김포, 고양시, 파주시, 인천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돈이 거기밖에 안 됐으니까. 남양주도 있었고 의정부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 양주, 동두천, 포천은 없었어요. 그분들 지금 집안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후회하세요. 이제 묶여가지고 대출도 덜 나오고요. 그때 그분들이 망설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제 꼭지다. 이제 꼭지다. 굉장히 영리해지세요. 그때가 되면.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먼저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미뤘으면 포기했으면 후회가 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자기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한테 제 주장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의 논리와 근거를 유튜브랑 강의를 통해서 직접 다 알려주잖아요. 최대한 오픈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오픈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35년에서 40년 동안에 광역시와 서울의 매매 지수 상승과 하락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때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왜 어떤 논리로 움직였는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 대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지역의 특색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상당 부분 많이 맞았는데 폭락을 주장했을 때 그 근거가,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 떠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저번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상담하신 분이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했어요. 기획부동산에 이 바이오톱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개발 안 되거든요. 거기 이제 지분 쪼개가지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고발을 못 해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발을 못 하냐면 이 사람이 고발을 돼서 구속이 되면 그 땅을 누가 개발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았다는 걸 인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여태까지 틀렸다는 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틀린 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보셔야 돼요. 맹신은 금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혹시 제 얘기대로 3, 4개월 후에 폭락론이 막 뉴스에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 현혹되지 마시고 이 영상, 제 영상을 한 번쯤 기억해 봐 주세요. 그게 폭락을 안 하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미래를 못 맞추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대형 위기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논리와 근거가 과거에 있던 거라면, 또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한번 의심,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걸 좋아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